자, 존 맨친 또 너냐? 2천조 원 규모 및 인프라 법안 무산 위기. 댓글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인이슈님, 미국 인프라 법안 요거 무산되면 어떡해요? 1조 7,500억 달러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다루려고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고, 요거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댓글까지 달아드렸고요.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존 맨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데 조 맨친, 존 맨친이라고 합니다. 떨떠름한 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인프라 예산 법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이 강력하게 비판하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쉽게 말해서 인프라 법안 통과 못하게 막겠다, 승인 안 하겠다 한 겁니다. 같은 식구가 민주당 식구인데, 자,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사업마다 발목을 잡아온 맨친 의원이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유. 자,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바이든 정부의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표결할 수 없다, 나는 더 나아갈 수 없다, 반대다 라고 밝혔다고 그러죠. 자, 맨친 의원 이 사람이 애초에 성향이 보수라고 합니다. 성향이 보수고, 이 사람이 웨스트 버지니아 그 지역구 관할 상원 의원이죠. 웨스트 버지니아가 좀 미국에서 좀 낙후되어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좀 보수적인 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성향도 또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가 산업이 석탄 산업이 좀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석탄 산업이 좀 비중이 클 정도로. 근데 지금 미국 인프라 법안 상세한 거 보면은 석탄 산업보다는 친환경 산업, 친환경 이런 인프라 시설 구축 이런 것들로 보통 이게 자금들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웨스트 버지니아랑은 좀 성격이 안 맞는 겁니다, 이 인프라 법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맨친 의원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지출 법안에서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맨친 의원이 반대하고 하면은 인프라 법안 통과 안 되는 건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표결 통과될 겁니다. 자, 왜 될 거냐? 맨친 의원 데리고 가서 그 민주당 이제 제니 옐런 장관 그 누님이라던가 민주당 그 이제 영향이 있으신 분들이 따로 회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출 법안인데 웨스트 버지니아 너네 이렇게 지원을 조금 더 해줄게,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석탄 관련해서 이렇게 더 해줄게, 회유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분은 걱정하실 거 없고, 이제 공화 쪽이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랑 공화당이 상원을 50석씩 양분을 하고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맨친 의원에서 한 손표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맨친 의원의 찬성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1조 7,500억 달러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 웨스트 버지니아 그 지역구를 관할을 해서 좀 이렇게 더 우대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그 회유를 할 겁니다.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안의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공화당은 반색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이 뭐라 그래요? 맨친 의원이 터무니없는 사회 인프라 법안에 대한 상원의 우려를 확인시켜줬다. 자, 빠지지 않죠. 이때 또 공격해야죠. 자, 이제 치킨런 싸움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 1조 7,500억 달러 인프라 법안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자, 일단 11월 15일 1조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 지출 법안 통과됐죠. 이미 그거는 이제 상원을 통과했고 바이든도 서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원래는 3조 5천억 달러였는데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얘네 공화당이 안 해주겠는데, 그래서 타협안을 낸 게 1조 7,500억 달러입니다. 어디 기사에서는 2조 달러, 1조 8천억 달러 이렇게 좀 다양한데 1조 7,500억 달러가 조금 더 제가 찾았을 때는 정확한 것 같아서 1조 7,500억 달러로 갖고 왔고, 그래서 3조 5천억 달러의 절반 1조 7,500억 달러 조정한 금액이
민주당 조men친 상원의원 반대했고, 뭐 애초에 보수 성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낙후되고 사회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주 중에 하나가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가 전통적인 석탄 산업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친환경 조처를 담고 있는 지출 법안에 맞지 않다는 거,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반대 성향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다는 거. 우리 12월 14일, 자, 6일, 8일 전이죠. 28조 9천억 달러에서 31조 4천억 달러, 2조 5천억 가량 미국이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게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승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그 사인만 남은 상태고, 쉽게 말해서 2조 5천억 달러치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젠 공화당이 승인을 했죠. 1조 달러 규모 사회 인프라 지출 법안 승인했고, 12월 14일 미국 부채 한도 상향하는 거 승인했고. 왜 승인했을까? 첫 번째,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에 결코 의문이 제기돼서는 안 된다. 부채 한도 상향을 안 해, 승인을 안 하게 되면은 미국은 어떻게 돼요?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겠죠. 빚을 못 갚는 국가가 돼버려. 그렇게 되면은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겠죠.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미국 증시 다 떨어지고 미국 국민들은 공화당으로 저격이 되는 겁니다. 화살이 공화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네들도 그거는 원치 않죠.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 8일인가 11월 2일 날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라도 미국 부채 한도 승인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에 결코 의문이 제기돼서는 안 된다 라고, 그래서 공화당의 미국 국민들 지지율 의식을 한 겁니다. 내년에 트럼프 이제 나오게 되면은 지지율이 있어야 이제 중간선거에서 이기겠죠. 그래서 이 지지율 의식 한 거고. 두 번째, 우리 바이든 행정부 사회 안정망 및 기후변화 관련 예산안 부채 한도를 늘렸어. 부채 한도를 늘리면은 공화당 쪽에서 무기가 생기겠죠. 어떤 무기가 생겨요? 야, 민주당 너네 부채 한도 상향해가지고 이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미국이 이렇게 빚이 많은 나라야? 빚이 많으면 너네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빚이 많아졌어? 라는 공격을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공화당 입장에서 무기가 한 개 더 생긴 겁니다.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자,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공화당 애들이. 바이든 행정부 너네 사회안정망 인프라 법안 그거 승인했지?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예산 재정에 구멍을 내고 있어. 돈 어디다 썼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찍어내고 채무 한도가 늘리면서까지 돈을 그렇게 재정 관리를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부분을 지적하고, 그게 뭐예요? 중요한 무기를 획득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니까 그거적으로 또 좋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가져갔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 현재 28일 이후에 아까 그 초기 때 말씀드렸죠. 25일 크리스마스, 26일 박싱데이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뭐 전 세계 국가들이 만약에 셧다운을 하게 되면은 오미크론 때문에 27일이나 28일 이후로 셧다운을 하게 될 거다 예상을 해보는데, 28일 이후에 유럽이나 뭐 이런데 국가들 셧다운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셧다운이 들어가면 뭐 항공도 멈추고 뭐 여행도 못 가고 아예 그냥 자영업자들 다 문 닫아버려. 경제적으로 힘들겠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경제 회복 속도도 떨어질 거고 안 좋죠. 여러모로. 그리고 우리 인플레이션율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공급 대란인데
더 심각해지겠죠. 왜? 일할 사람이 없어. 지금 뭐 LA라던가 뭐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둥둥 떠다닐 정도로 그거를 꺼낼 사람이 없어요. 미국이나 뭐 영국 기름 부족하고 어떻게 돼? 기름 대란에다가 화장지가 없어서 줄을 서서 지금 사고 있는 1인당 1개 구매 제한까지. 또 영국 마트에는 야채가 없을 정도입니다. 야채가 없어서 야채 그림을 대신해서 놓는 밥 한 때에 그런 식으로 지금 공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럼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 3차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까지 공급 대란, 경제 회복률 하락, 그리고 경제 지표는 곤두박질치게 될 겁니다. 자, 경제 지표가 안 좋아.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 기업 이익이 적어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증시 하락하겠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민주당, 공화당 책임 전가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의 책임을 전가할 거예요. 왜? 야, 너네 지금 1조 7,500억 달러 지금 부채 한도 1조 7,500억 달러 미국 인프라 법안을 승인해서 지금 그 시중에 돈을 그만큼 뿌려야 되는데 너네가 지금 그 승인을 안 해줘서 이렇게 지금 힘들지 않냐? 미국 국민들이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자영업자들이 힘에 부치지 않냐? 라고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들은 맞아, 너네 공화당 너네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 빨리 너네가 지금 승인해서 그 승인한 1조 7,500억 달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양금도 좀 지급받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회복을 해야겠다. 그런 의견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 공화당 입장에서도 요거 승인 안 해줄 수가 없겠죠. 1조 7,500억 달러. 어차피 뭐 조맨친 상원 의원은 시간 문제예요. 무조건 찍습니다. 보세요. 공화당이 문제인데 공화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책임 전가를 하게 될 거예요. 경제 안 좋고 이런 것들 오미크론과 더불어서. 자, 그렇게 되면 공화당 만약에 안 찍어줘, 그럼 내년 중간선거 있죠. 트럼프 다시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율 하락하게 되고, 지지율 하락 막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자, 내년 중간선거 불리해지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자, 얘네들이 질질 끄는 이유가 뭐냐? 질질 끌면서 얘 조맨친 상원의원이 이렇게 얻는 것처럼 공화당 애들도 민주당 애들이 뭐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를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바로 해주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얻는 게 없으니까 얻을 수도 없고 당연히 바로 안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치킨런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나중에 해주는 만큼 또 그만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만큼의 얻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갈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프라 지출 법안 뭐 무조건 서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 무조건 들어와요. 근데 물론 1조 7,500억 달러가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그 공화당 애들이 강경에 좀 스탠스가 좀 너무 세게 나와. 그러면 이게 1조 5천억 달러, 아니 1조 3천억 달러, 1조 2,500억, 아니면 1조 달러까지 해서 뭐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 승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켜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요거 인프라 법안 무조건 서명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거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코인 이슈야, 요거 언제쯤 승인될까? 너는 언제쯤 승인될 것 같아? 물어보시면 내년 3월 테이퍼링 끝나는 시점 3월 안으로는 결정나게 될 겁니다. 3월 안으로, 아시겠죠? 말씀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1조 7,500억 달러 유동성 자산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지막 불꽃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정리할게요.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